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현 변리사고요. 올 한 해 이제 그 마지막 피처 프레젠테이션이 어쩌다 보니 됐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져온 자료는 원래는 제가 외부에서는 뭐 일주일 정도 강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10분 동안 최대한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 우리 대표님들께 그 핵심적인 부분만 전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경력이 있고요. 2018년부터 지금 이제 변리사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이면 8년 차인가요? 7년 차? 7년 차가 8년 차네요. 8년 차가 되는 걸로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고요. 일단은 그 저희 대표님들께 지식재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이제 내 업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특허를 굳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지금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 세 번의 이제 혁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올 때 이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와서 산업혁명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기술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정보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100년 단위로 이렇게 혁명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지금 21세기만 보면은 이제 대표님들께서 지금 살아오신 딱 인생이 지금 딱 요 세대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혁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이제 PC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IBM이라는 회사가 득세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000년이 돼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고 불과 10년 전에 이제 대표님들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저희 정보의 어떤 그 발전이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업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 있지만 10년 뒤에 어떻게 저희 사업이 진화를 할지는 정말 저도 상상을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그 저 때부터 하나씩만 사놨더라도 지금 굉장히 행복한 어떤 그런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있을 텐데 뭐 지금도 행복하죠. 행복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회를 선도하고 이제 어떤 그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대표님들께서 이런 걸 봐서 뭐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작더라도 정말 이제 10년 뒤에는 어떤 사업이 되었을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장표를 일단은 지식재산이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허권의 효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본질적 효력만 대표님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기술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기술 갖고 지금 특허를 낼 필요성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특허권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이것도 맞죠. 본질적 효력도 맞긴 맞습니다. 어떤 기술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독점하는 거다라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파생적 효력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을 외부에서 볼 때 이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이 있고 배타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생적 효력으로 저희는 이거를 회사의 정량적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80년대에 취업을 할 때는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학 나오고 하면은 취업이 다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취업이 잘 안 된다고들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경쟁이 심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저희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뭐 만들어요? 스펙을 만들고 있죠. 저희 회사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스펙을 만들고 정량적 지표를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이 특허의 파생적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특허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량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저 네 가지예요. 인력, 매출, 특허, 인증.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인력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겠죠. 대표님께서 잘해주시고, 저희 퇴사 안 하시게 잘해주시고, 저희 오수경 농사님하고 이렇게 잘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을 잘 올리시면 되는 거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제 일은 저 특허랑 인증, 저 아래에 있는 저 두 가지. 저게 이제 제가 하는 사업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조금 요새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로 할 수 있는 일들 첫 번째 벤처 인증하고 연구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에서 지금 황차영 법무사님께서 법인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저 법인이 만약에 벤처 인증을 3년 이내에 받는다. 그리고 연구소를 설립한다 그러면은 비용 절감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데 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벤처 투자 유형이 있고요. 연구 개발 유형이 있고 형식 성장 유형이 있고 예비 벤처 기업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조금 시간상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기술성과 혁신성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기술성을 볼 때 어제 그러니까 대놓고 딱 말씀드리는 특허 출원 2개에서 3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허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벤처를 받았을 때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창업 벤처 혜택을 받게 되시면은 향후 5년간 법인세가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뭐 사업을 설립하신다던가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취득세가 75%가 감면이 되게 돼요. 사실 5년간 법인세를 50%씩만 감면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좀 좋은 혜택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연구소까지 세우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연구소에서 인건비에서 25%씩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 연구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최저한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이너스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또 쓸 수가 있어요. 내년에 내가 법인세가 많이 났다. 그럼 그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님들께서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벤처 인증의 혜택이 굉장히 떨어져요. 5년간의 그 이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다 보니까 이 경우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직무발명 보상 인증 제도를 같이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직무발명 보상이라는 것은요 700만 원까지 직원들에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을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상여나 급여 대신에 보상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4대 보험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적립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법인세까지 25%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회사가 만약에 상여금으로 대표이사도 이제 직무val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다 보니까 만약에 대표이사한테 상여로 쌌다 그러면은 실수령액은 세금 떼고 해서 1억 4천만 원이고 퇴직금은 1,666만 원 정도가 돼서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내야 되는 세금은 7,666만 원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직무val명 보상금으로 요거를 싸줬다 그러면은 실수령액 소득세는 똑같아요. 하지만 법인세 세액공제가 25%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천만 원의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법인은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런 절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그러면 직원한테 똑같은 돈을 줬다. 그럼 직원은 700만 원 비과세까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렇게 마이너스 5천만 원의 세금이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특허로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딱 8분에 말씀을 했습니다. 네.